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박호지음, 김윤경 옹김, 북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를 바꾸지 않고도 삶을 바꾸는 40가지 멘탈 보호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본성은 바뀌지 않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곧 일생 동안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격이 그대로라도 본성이 부정적인 편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 방법을 약간 바꿈으로써 삶에서 느끼는 괴로움은 충분히 줄어들고 쾌적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첫 단계는 성격이나 사고 습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 사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등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잘 살아갈 수 없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 즉, 삶이 편해지도록 방식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3가지 부정의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가려면 사물을 인식하는 관점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의도적으로라도 행동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말투를 약간만 의식해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효과가 크면서 또 고치기는 의외로 쉽지 않은 것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 3가지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말할 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로 시작하지 않도록 조금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괜찮으니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기만 해도 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도전해보면 대화할 때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고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소 과장하자면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단어들이 전부 부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화를 시작하면서 부정하기를 멈추면 대화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주 쓰면 좋은 긍정의 단어가 있습니다. 3가지 부정의 단어와 반대로 사용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긍정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것은 단연코 그렇구나 일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습관처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모라는 밴드의 음악이 최고야. 들으면 엄청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렇구나. 좋은 곡을 들으면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자신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니 상대는 당연히 기쁠 것입니다. 맞아 라든가 그 기분 알아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언해주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즐겁단 말이야. 혹은 또 뭔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정보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늘릴 수 있도록 의식하면 불만이 가득하던 현재 상황이 조금씩이나마 분명히 바뀌어 갈 것입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공짜로 시작할 수 있고 손해는 보지 않는 일이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가 의미 없었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일이 거의 끝나갈 때가 되면 그날 하루를 후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후회할 일이 의외로 많다면
어떤 하루를 보냈을 때 의미 있게 보내지 못했다라고 느끼는지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문제는 조금씩 해결 기미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직접 요리하지 않고 배달을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게임을 하거나 만화와 동영상 사이트만 봤다. 모임 약속을 직전에 취소했다. 밖에 나갔지만 돌아다니기 귀찮아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일어나니 초저녁이 다 되었다. 스스로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하고 판단했거나 자신의 이런 행동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무의미한 일이나 부족했던 점을 줄이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때 후회하는 감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러면 안 돼라고 내가 느껴서인지 아니면 남들이 알면 날 한심하게 볼 거야 라고 세상의 평판이 신경 쓰여서인지를 한번 냉철히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든 온종일 게임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새로 기운이 나고 앞으로 할 일에 활력과 동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휴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타인과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진정한 자신의 휴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후회는 경험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며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포기하는 것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원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과 이건 무리라고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노력해 봤는데 역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면 깨끗이 포기할 수 있지만 분명 무리일 테니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한 경우는 언제까지고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구인 광고를 봐도 괜찮아 보이는 회사가 없으니 이직은 안 되겠어. 매일 바빠서 친목회나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있어야지. 너무 바빠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기력이 생기질 않아.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현하고자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전해서 나에게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깨끗이 포기할 때까지 행동해 본다면 나중에서야 그때 해볼 걸 하며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껏 해보고 안 되더라도 적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는 절대로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단정 짓고 자신을 책망할 때입니다. 노란색 경고등이 서서히 적신호로 바뀌어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도 않은 사실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험합니다. 나는 안 돼라며 자책해봐야 스스로 괴롭고 불행해질 뿐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실을 찾고 핑계 대기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딱히
자기 절제를 엄격히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지? 하고 약간이라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뭐든지 허용하고 다 좋다고 무르게 대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도 그리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핑계를 대고 미루고 싶어지면 스스로 타일러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 이해해. 하지만 조금이라도 좋으니 해보자고. 이렇게 자신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만약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하지? 실패하는 건 싫은데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것이 몇 배나 이득입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주저하는 심정은 모두가 느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실패는 상상하지 못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예측했던 실패라면 대처법도 미리 마련할 수 있으니 문제없지만 예상하지 못한 실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여러 번 경험하지 않고서는 습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과감히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성공했을 때 행운이 찾아왔다는 기쁨을 더 크게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문제는 어차피 많든 적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투성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시도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인생은 울든 웃든 기껏해야 80년 정도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을 무기력하게 하지만 뭐뭐 탓에 어차피 하며 고민하는 사이에 수명이 닿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더욱 좋은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시도해 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번 새로운 사고관을 받아들이는 데 성공하면 그 경험이 전례가 되어 앞으로도 누구보다 빨리 두뇌 사고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빠른 사고 전환은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특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탄생하는 새로운 기술로 혜택을 받는 동시에 잇따라 마주하는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직면했을 때 재빨리 사고 회로를 전환할 수 있다면 삶에서 부대끼는 괴로운 문제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괴로운 삶에서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법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운을 탓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불운을 타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비련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출생과 성장 환경을 원망하면서 포기한다거나 사람은 그래도 평등하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살아가는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부자 집안에 태어난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을 체력면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인물 좋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에 비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모로 고민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한탄해봐도 실제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격차를 아는 채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타인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상황은 그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또 무엇 해야 내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까 하고 현실과 마주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조건이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면서 신세를 한탄할 게 아니라 아무리 볼품없다고 생각된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성격이나 재능 등으로 승부에 나갈 것을 결심하고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심하는 것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출발선이 됩니다. 힘들게 고생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더 편해지고 싶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든지 간에 일편단심으로 달려들어 힘들게 고생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나에게 맞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강요한다면 나의 시간과 수고 그리고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보며 게을러 터졌어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요?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더 고생하라고 말할 권리는 없으며 고생을 미덕으로 자급자족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우리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편해지고 싶어 하는 게으른 마음을 원동력 삼아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맞지 않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궁리해서 덜 고생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삶이나 일에서도 목표를 향해 가는 방식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cm 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 말이라는 책입니다. 노구치 사토시 지음, 최화연 옮김, 밀리언 서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 만난 사람과도 대화를 매끄럽게 시작하고 1초의 침묵 없이 풍성한 대화가 이어지고 헤어진 후에도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기적의 대화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일이 술술 풀리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포인트는 바로 상대를 생각하기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를 눈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담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의 대화는 크게 달라집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사물이나 자신이 주인공인 대화만 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생긴 자신을, 인간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분명 대화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상력은 자유로운 발상으로 그 자리를 즐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재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대화가 무르익을 만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최대한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할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상상을 펼쳐보면 됩니다. 동네마다 유명한 디저트 가게를 꿰고 있다. 밥을 먹고 나서 커피에 빵이나 케이크를 꼭 챙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에피소드들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상대에 대해 상상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의 장점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과 달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커피에 빵이나 케이크를 꼭 챙겨 먹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에 상대방이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답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던진 질문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시작하는 소재일 뿐이므로 실제 상대방의 상황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먹으면 맛있대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엉뚱한 상상이 불러낸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접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와 이류를 나누는 사소한 습관이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종종 아주 사소한 것이 마음의 다리를 놓아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상이나 계약 같은 업무상 대화뿐만 아니라 잡담할 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든 성의껏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잡담을 나누던 중에 상대방이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 한마디, 어떤 화제거리도 흘려듣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취미생활, 자녀의 입학 또는 수험, 배우자의 입원 등은 잘 기억해 두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인상적인 부분을 확실히 새겨두었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화제를 꺼내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업무상 대화에서 잡담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잡담 또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끌어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화제거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잡담도 메모할 가치가 있습니다. 협상이나 영업 등 상대방이 업무상 중요한 사람일 때는 잡담을 나누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처럼 주의를 기울여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감정이 풍부해졌을 때 상대방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같은 주제를 여러 번 언급할 때는 그 말을 반드시 메모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메모하기가 힘들다면 잘 기억해 뒀다가 상대방과 헤어진 후 바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명함의 여백에 써두는 것도 좋습니다. 잡담에서 나온 내용이 다음에 만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기 직전에 메모해둔 내용을 이야기거리로 활용해 본다면 이미지가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습관이 인류와 이류를 나눕니다. 일을 할 때 우리의 성공과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과 임원, 거래처 담당자, 고객 등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태도는 매우 가치 있는 지적 재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업무적인 성과를 올리는데 더없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핵심은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려고 의식하는 것, 그리고 헤어진 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통째로 인용한다. 둘째, 상대방의 말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전달한다. 셋째, 그 다음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라고 마무리한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도 되고 다음에 다시 만난 자리에서 직접 말로 해도 좋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나중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떠오를 만큼 내 말이 인상적이었구나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비결은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몹시 다정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애 많이 쓰셨죠 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를 이루기까지 거쳤을 남다른 노력의 이면에는 반드시 고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남모르게 고생한 점을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상사와 단둘이 차로 이동할 때와 같이 이야기거리를 생각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말을 건네보는 게 좋습니다.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키기까지 사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부장님께서는 분명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본인 나름의 고생담을 들려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부하 직원에게는 당연히 애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대화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꺼내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활용해 보면 놀랄 만큼 멋진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라는 말은 거래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업무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한마디로 품격이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자세가 몸에 배면 고생 많으셨지요 라는 말로 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에도 따스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어린이 스포츠 교실의 자원봉사 선생님, 아파트 관리인, 경비원 등 주위를 둘러보면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분명 저는 모르는 고충이 있으시겠지요? 라는 말을 건네보는 게 좋습니다. 위로가 되는 멋진 말로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처럼 보이는 말 습관이 있습니다. 센스 있게 말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성공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호감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표현을 능숙하게 활용합니다. 동료에게 조언을 받았을 때도 단순히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보다 그때 조언해 준 것들이 실제로 아주 유용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 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상사와 동료의 도움을 받고서도 성공했을 때 자신 있는 분야라서 처음부터 걱정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대화법 이전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얄팍한 사람,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과를 얻었을 때는 옆 사람에게 꽃을 들게 하라. 이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말을 하다 보면 나의 매력이 한층 올라가게 됩니다. 재미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상대의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인 그 사람 자체를 화제로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내용이 재미있지 않아도 상대가 크게 만족하는 대화법입니다.
게다가 억지로 상대를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입니다. 험담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평소 상대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체력이 좋으시네요. 그때 댁까지 걸어가셨죠? 대수롭지 않은 말이지만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말하면 당사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특별하게 인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무난한 화제를 고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거리만으로는 친밀감을 얻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포착해서 화제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도 없고 상대방도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니 우리에게 한껏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상대의 겉모습을 잘 관찰하기입니다. 벌써 반소매를 입으셨군요. 역시 젊으시네요. 등 근육이 쭉 뻗어 있네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셨어요? 이처럼 상대방을 관찰하고 칭찬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방 가까워질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이런 말이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